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2월 6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소식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그리스 정부의 대내외 협상이 모두 난항을 겪으면서 유로 하락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6일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연기되면서 2차 그리스 구제금융협상 최종 타결이 지연됐고 그리스 정부와 민간 채권단 간 국채 수합 협상의 타결이 임박 가능성도 약화되었습니다. 또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 등 외부의 요구로 진행해온 노동개혁 작업은 노조와 고용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유로 장관 회담과 관련하여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유로그룹 의회가 6일 개최되지 않으며 아마도 다음 주 후반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또 그리스 은행이 재자본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당초 1,300억 유로로 합의된 2차 그리스 구제금융 액수에 150억 유로를 추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야당이 2차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트로이카의 요구사안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불발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하였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리스는 무질서한 디폴트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긴축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포르투갈이 작은 수출 비중 때문에 기대와 달리 긴축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포르투갈과 함께 그리스는 수출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경제 구조여서 정부 재정 감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와 달리 포르투갈이 긴축 프로그램을 대체로 잘 이행했다고 평가받는데도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구제금융이 효과를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수출이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와 35%입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비중으로는 재정 긴축에서 입은 타격을 상쇄할 수가 없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작년 8월 IMF와의 공동 보고서에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긴축 프로그램이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수준으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당시 대규모의 빠른 조정이 가끔은 필요하긴 해도 경제 성장이 입은 피해가 프로그램의 성공 자체를 해할 수 있어 위험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이슈입니다.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달러화에 힘을 실었다는 소식입니다. 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작년 4월 이래 최대 증가폭이 24만 3천 명 증가하였으며 1월 실업률은 2% 하락한 8.3%를 나타내 2009년 2월 이래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국 고용지표의 개선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연방준비제도가 2014년 말 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고용 성장세가 유지되려면 고용 창출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지표가 금리 결정보다 추가 양적 완화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입니다. 고용지표가 대단히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경기 우려를 진정시킬 것이라는 의견으로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약화되었으며 향후 주택시장 상황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표 발표 후 연방준비제도의 3차 양적 완화 가능성 약화에 힘입어 달러화는 유로와 엔을 포함한 타 통화에 모두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또한 금요일 이로 인한 미국 3대 지수의 상승률은
지난 1월 3일 이후 가장 컸으며 S&P 500 지수는 2000년 12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기업들이 투기등급 채권을 사상 최고치로 발행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세계적으로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의 발행이 크게 늘었습니다. 투기등급 회사채 발행은 총 19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국으로 달려가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는 유럽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클레이즈 캐피탈은 유로존 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많은 기업이 미국의 하이일드 채권 시장으로 몰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2013년까지 유지키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정크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크본드를 매입하는 미국 펀드에는 올해 들어 9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된 반면 같은 종류의 유럽 펀드에서는 8,10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엔화 롱 포지션이 미국 연준이 초저금리 기조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영향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31일로 끝난 한 주간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투기적 순 롱 포지션은 56,669계약으로 직전주에 44,367계약보다 12,302계약 증가했습니다. 지난 25일 연준이 초저금리를 기존의 2013년 중반에서 오는 2014년 말로 1년 이상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에 달러화 매도세가 일었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 상대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에 투기 세력이 엔화 롱 포지션을 늘린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금일 24시 캐나다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새 주문 생산, 고용, 공급 그리고 재고를 바탕으로 조사한 확산지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발표치가 예상보다 상회할 경우 캐나다 달러의 강세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발표치가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을, 50 이하이면 경기의 위축을 의미합니다. 내일 12시 30분에 호주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며 발표치가 전망치에 부합하게 될 경우 호주는 11월 이후 세 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호주의 기준금리가 세계의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발표 후 시장의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